네, 오후장 인기 급상승하고 있는 임금 쪽에 대한 팩트체크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메리츠증권 정영훈 과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바로 첫 번째 임금종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자, 실적 발표하고 있는 기업들 내에서 오늘도 2차 전지 양극재의 대작이라고 할 수 있는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또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컨퍼런스 콜 내용의 좀 면면을 살펴보면서 향후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읽을 수 있을지 일단 에코프로가 컨퍼런스 콜 이후에 그래도 강보합권에서 잘 버텨내주고 있고요. 에코프로 BM은 좀 주춤하긴 합니다만 에코프로 머티가 또 힘을 내주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죠. 오늘 또 뭐 LNF의 실적 발표도 기다리고 있다 보니 2차 전지주 전반을 에코프로 그룹 대표적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관점 포인트를 좀 어디에 두고 컨퍼런스 콜 지켜보셨을까요? 일단은 뭐 양극재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리튬이라든지 이런 핵심 광물 가격에 대한 어떤 전망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요걸 좀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으로 얘기 나온 부분들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지금 4분기 연말에도 재고자산 평가 손실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올해까지는 어쨌든 안 좋다라는 건 기정사실이고, 그래서 내년에 가서 리튬 가격이 좀 안정을 찾게 되면서 좀 좋아질 거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 이제 내년에 기대를 가지자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게 일단 결론이라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또 하나 더 포인트, 에코프로 BM의 코스피 이전 상장. 네. 꼭 가야 되나요?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요즘 다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스닥에서 조금 이제 괜찮은 기업들이 다 코스피 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럼 코스닥은 과연 누가 지키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어쨌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일단은 연말에 재고 평가손보다는 뒤에 코스피 이전 상장 이슈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가까운 미래보다 먼 미래를 보게 된다라면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일단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모멘텀이 부각이 되게 된다라면은 좀 반등의 시도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반가운 부분은 2분기에서 3분기로 적자로 전환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급락 상황이 안 나와요. 상대적 견조해요. 네. 제가 이거 왜 주목을 하냐면은 지금 제가 요즘에 방송 나가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2차 전지에서 바라보는 시장의 시선이 상반기 대비해서 하반기는 그래도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악재보다는 좀 더 호재에 반응을 그죠. 하는 네네. 모습이죠. 상반기에도 호재가 있었지만 별로 반응을 못 해줬어요. 근데 하반기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테슬라 4680 배터리 그리고 벤츠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마다 이게 스타트가 전기차 화재 거기서 좀 끄는 것 같아요. 그 이후부터 보게 되면은 2차 전지 관련 이슈가 나왔을 때 긍정적으로 반응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아마 연말까지 좋은 이슈, 나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결론은 뭐냐면은 상반기 대비해서 어쨌든 하반기는 견조하게 주가가 버텨준다. 그런 관점에서 일단 매수 의견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그렇다고 해서 뭐 당장 이게 추세적 간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네. 아니고 추가 하락 제한 되기 때문에 매수 의견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차 전지 보시는 분들은, 특히나 양극재 기업 보시는 분들은 뭘 보셔야 되냐면은 양극재 수출 단가고요, 양극재 수출량을 보셔야 돼요. 네. 지금 양극재 수출 단가 같은 경우는 킬로그램당 27달러 선에서 4월 달부터 계속 바닥을 다지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양극재 수출량이 작년 4분기부터 계속 하락이에요. 지금 전분기 대비해서도 계속 하락이고. 딱 해짐을 딱 보여주는 거네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수요가 지금 이제 하락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양극재 수출량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작년 4분기 때 47,000톤이었는데 1분기 때 56,000톤, 2분기 때 6만 톤으로 올라가는 듯 싶더니 3분기에는 다시 또 내려앉았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10월달, 11월달, 10월달 동향을 보게 되면은 또 작년보다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4분기도 일단 3분기처럼 수출량이 부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4분기도 실적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에코프로 그룹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조만간 또 실적 발표할 LNF 같은 경우도 일단은 지금 작년 4분기여서 이번에도 적자가 예상이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490억 정도 적자가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에코프로 BM이 적자 전환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 안 했기 때문에 LNF 같은 경우도 적자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염려를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제한적이다. 네,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전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두 가지, 탄산리튬 가격 동향 플러스 양극재 수출 단가 수출량,
요거는 꼭 체크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튬 가격도 어느 정도 하방을 다지면서 네네. 그래도 좀 긍정적인 방향을 얘기하긴 했지만 강한 반등에 대해서도 사실 좀 네네네.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의견을 좀 반증을 네네. 하는 컨퍼런스 콜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좀 눈여겨봤던 것이 전고체, 네네. 미국향으로의 좀 긍정적인 시각을 얘기해 주다 보니 에코프로 머티가 그나마 좀 움직였고 LNF도 사실 전고체 사업을 하고 있다 그렇죠. 보니까 그리고 LNF는 또 테슬라의 또 직접적인 효과를 받는 종목이니까 LNF는 좀 더 선별적인 흐름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에코프로 그룹과 같은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 걸까요? 정말 좋은 지적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테슬라 이슈를 보게 되면 4680 배터리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테슬라와 4680 배터리의 공통부분을 가지고 어느 쪽으로 반응이 나오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 최근에 물론 LNF도 반응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LG 에너지솔루션 쪽으로 반응이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굉장히 견조해 최근에 그죠. 보면. 그리고 그러면 LG 에너지솔루션의 주가가 견조해지게 된다라면은 4680 배터리 관련돼 가지고 LG 에너지솔루션의 어떤 수혜를 받는 벤더들 시간차를 두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 기업들이 보게 되면은 뭐 KNS라든지 동원 시스템즈라든지 TC TC 스틸 스틸.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일단은 먼저 보시기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지금 2차 전지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확정돼서 좋다라면은 다 봐도 되겠지만 지금은 아무래도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별적인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2차 전지 쪽으로 접근하게 된다라면은 테슬라를 보게 된다라면은 LG 에너지솔루션 중심으로 해서 보시는 게 좀 네.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강한 반등까지는 아니더라도 바닥을 좀 잡아가면서 사실 4분기까지 실적 네네. 안 좋을 거 거의 다 알고 그쵸, 내년에 그쵸. 어느 정도 이제 회복을 보여줄 수 있느냐를 기대를 하면서 그래도 이런 바닥권에서는 충분히 또 매수도 유효하다. 근데 에코프로 그룹도 그룹이지만 무엇보다 LG 에너지 솔루션 4680 배터리향 관련한 뭐 TC 스틸, 동원 시스템즈의 움직임도 같이 지켜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짧게 오늘 SK 이노베이션 네네. 통합 법인이 이제 드디어 네네. 출범을 하면서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 항상 이 이슈 나올 때 그날만 오르고 이 연속성이 또 딱히 없더라고요. 근데 어마어마한 네네. 시너지는 기대된다라고는 하니까 규모가 일단 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 바닥 여부만 먼저 보시라고 말씀드린 게 그런 연유입니다. 네. 뭐 탄력적으로 가게 된다면 뭐 당연히 매수해서 홀딩 관점 봐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은 이슈에 따라서 2차 전지도 오락가락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조정시 매수, 반등시 매도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 SK이노베이션은 이 이슈도 있는 것 같아요. S&P에서 시용 등급을 사행 조정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도 제가 봤을 때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밸류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에서 과한 기대보다는 그래도 이런 좀 어느 정도 긴 터널을 네네네. 뚫고 나아가는 과정에서의 그래도 2차 전지주들 힘에 대해서 긍정적인 분석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임급종 살펴보도록 할까요? 저는 이 종목이 실적 발표하는 날 강한 퍼포먼스를 보여줬고 무엇보다 주가를 내내 눌렀던 분할 이슈를 철회한 이후 과연 다시금 주가가 살아날 수 있을지 주성 엔지니어링 오늘 두 번째 임급종으로 살펴봅니다. 지금 딱 큰 장대 양봉의 실적 발표 날 또 분할 철회 이슈가 있었던 날이었고 그 다음날 좀 하루 쉬었다가 어제 오늘 다시 한번 또 살아나는 움직임 거래도 최근에 또 살아나더라고요. 정영훈 과장님. 네. 주성 엔지니어링은 지금도 따라붙어도 될까요? 그렇죠. 지금은 사실 악재가 해소된 그런 상황이고, 뭐 아시다시피 이제 분할 철회 결정 이후에 이제 주가가 지금 급등세를 기록을 했고, 또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공격적인 지금 수급이 또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또 3분기 실적도 2분기에 이어서 또 재차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기록을 했기 때문에 당분간 주가 상승 모멘텀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악재가 해소된 상황에서 이제 실적 모멘텀까지 좀 부각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특히나 이제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제 수급이 유입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재 시점에서 좀 편안하게 좀 가져갈 수 있는 좀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난 3분기 실적을 보더라도 영업이익이 522억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700% 이상 급증한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반도체, 특히나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천문학적인 이러한 투자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3분기 실적에서도 알 수 있는 부분은 역시나 중화권 매출이 상당히 좀 높게 지금 비중을 차지하면서 역시나 좀 중화권향 그다음 매출 비중이 높아지면서 3분기 좀 호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고요. 4분기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흐름이 좀 이어지고 또 이제 SK 하이닉스의 그러한 투자 확대에 따른 또 장비 매출 증가도 기대가 되고 있는 시점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계속해서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이러한 분할 이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분할 철회를 발표 공시를 하면서 또 이제 500억 또 자사주 취득도 공시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연말로 계속해서 이제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좀 기대감이 수급적인 측면에서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뭐 주가가 하락할 만한 특별한 뭐 요인은 없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4분기까지는 계속해서 좀 주가가 안정적인 좀 우상향 흐름을 좀 이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채팅방에서 이 시청자분께서 지금 7월 부근에 있었던 딱 그 하락이 나왔던 그 갭 때문에 33,000원 부근에서 저항 걸릴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여기 33,000원 뚫고 갈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일단은 지난 고점이 한 4만 원대였죠. 지난 4월이었나요? 4월, 3, 4월 올 상반기만 하더라도 이러한 메모리 업황 회복에 대한 좀 기대감이 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한 4만 원대까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사실 지난 7월에 이제 주가가 급락하기 이전 가격대가 한 34,000원, 33,400원대 가격대입니다. 여기서 어느 정도 좀 매물이 좀 나올 가능성은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이제 넘어선다라고 한다면 재차 한 4만 원대까지도 충분히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33,000, 34,000원 가격선에서의 좀 매물 소화 과정이 있을 수 있기는 하겠지만 그 이후에 좀 넘어서 전고점이었던 4만 원 선까지 좀 트라이 볼 수 있는 주성 엔지니어링은 이제 살아나고 있다. 긍정적인 추가 상승 여력도 분석 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금 이 시각 사이렌 울리고 있는 VR 발동 종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해보죠. 권미정 캐스터. 네, 시황센터입니다. 오후장에 VR 발동된 종목 통해서 시장 분위기 살펴보시죠. 조금 전에 사면이 두 번의 상방 VR가 발동이 되면서 상한가를 터치했습니다. 우리 군이 세계 최초로 레이저 대공 무기를 실전 배치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관련된 장비를 양산하는 것으로 알려진 사면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관련해서 드론 관련주인 DTNC, 그리고 레이저 무기 관련주인 RF 머티리얼즈가 강세를 보이면서 상방 VR가 발동이 됐습니다. 오후장은 이렇게 드론 그리고 방산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VR 특징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첫 번째 VR 특징주는 현대약품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초접전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간밤 월스턴포스트는 사전투표를 한 유권자들 대상으로 한 ABC와 뉴욕타임스, CNN의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여론조사를 종합한 결과 해리스의 지지율이 트럼프의 지지율을 적게는 19%에서 많게는 29%포인트까지 앞섰다고 전했습니다. 사전투표는 원래 민주당 지지자들이 적극적인 만큼 민주당 후보가 앞서는 건 당연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이 소식이 들리면서 해리스 관련주들은 오랜만에 반등에 나섰는데요. 대마 관련주인 우리바이오가 강한 모습 보여줬고요. 또 신재생에너지 관련주 대명에너지도 강세를 보이면서 상방 VR 발동됐고 또 낙태권 강화 관련주인 현대약품도 14%까지 급등한 후 현재는 3%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월 수출 데이터가 발표되면서 소형 변압기와 초고압 변압기 모두 견조한 수출 금액을 확인한 가운데 산일전기가 3분기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강세입니다. 산일전기의 3분기 매출은 797억 원으로 전년비 32% 상승, 영업이익은 277억으로 전년비 63% 급증했는데요. 매출보다 영업이익이 크게 늘면서 영업이익률도 34%를 기록했습니다. 산일전기는 지금 9%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VR 특징주 전해드렸습니다. 네, 경영권 분쟁 이슈가 있었던 한미사이어스는 하방 VR가 걸리면서 굉장히 큰 무서운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고 그 외엔 다 개별 이슈에 따라 움직이는 종목들의 VR가 좀 정신이 없습니다. 그나마 좀 의미 있는 것이 호실적 발표한 산일전기의 VR 발동과 함께 장대 양봉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우리 좀 테마 안에서 곧 우리가 맞닥뜨리는 미국 대선 관련한 해리스 또 트럼프 이 상충되는 움직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약품이 VI 발동이 됐다가 지금은 또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윗꼬리를 길게 달고 내려왔네요. 여기는 이제 해리스
관련주로 그렇죠. 계속 지금 여론조사에 따라 엎치락 뒤치락 관련주들이 움직이는데 이제 거의 임박했잖아요. 그렇죠. 이런 종목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거 경험상으로 다 알지 않나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대선이 다가오게 되면은 그 관련된 뭐 인물 관련주 그리고 대선 다가오게 되면 정책 관련주 이런 것들로 이제 들썩거리다가 대선 끝나고 나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람들 기억 속에 사라지게 되잖아요. 네. 현대약품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낙태 관련된 정책에 대한 얘기가 있긴 하지만 사실 우리가 현대약품이 직접적인 수혜가 된다라고 물론 주식시장에 그런 것까지 다 신경 쓰진 않지만은 테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 신경 쓰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대선 끝나고 난 이후에 아마 현대약품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좀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현대약품 같은 경우는 지금 반등 나왔을 때 매도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윗꼬리가 많이 달려서 네. 일단은 매수도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위스콘신까지 이제 트럼프가 지지율 올라가는 그런 일이 나왔었는데 지금 사전 투표자 대상으로 또 지지율 조사를 하니까 또 해리스가 29% 앞선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조금 전에 이제 그 브리핑 하실 때 살짝 그 최근 이제 지지율 조사를 보니까 또 위스콘신하고 미시간 애리조나 이쪽에 또 뒤집어졌더라고요. 정말 이번 대선은 모를 것 같아요. 네. 정말 모를 것 같아요. 아우 장중에도 개표될 네. 때마다 얼마나 변동성이 크겠어요. 그러니까요. 종목들 간에. 네. 그래서 정말 대선은 끝나봐야 정말 이제 누가 됐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뭐 현대약품이다 보니까 뭐 헬스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 헬스 관련주를 가지고 이제 뭐 헬스를 가지고 그러면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일단 현대약품 같은 것들은 일단은 뭐 안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대선 끝나고 나면 어차피 사라질 종목이고 이제 그러면 해리스가 어떤 정책을 가져갈 것이냐 이게 중요한데 힌트가 딱 두 번 있었어요. 8월 16일 날 노스캐롤라이나 롤리라는 곳에서 연설을 하게 되면서 식품기업들이란지 대형 제약사들 제재를 얘기하게 되면서 어떤 얘기 했었냐면은 4년간 주택 300만 원 공급 그리고 처방약 인하 방안 그래서 이 처방약 자기 부담 한도를 $2,000까지 제한을 걸겠다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거기 본다라면은 뭐 바이오란지 주택 건설 볼 수 있고 그리고 9월 26일 날 그 펜실베니아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펜실베니아 그 피츠버그에 가가지고 거기서 어떤 정책을 얘기했었냐면 바이오, 항공우주, AI, 안기학 컴퓨터 이쪽으로 이제 제조나 뭐 생산에 대해서 이 $1,000억 규모의 또 세액 공제를 네. 발표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트럼프가 됐든 뭐 해리스가 됐든 양쪽 모두 관련된 정책 관련주들을 리스트업을 하셔가지고 끝나고 난 다음에 여기 있는 섹터들이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지금은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이후에 각각의 후보의 공약에 따라서 피킹을 먼저 해둔 이후에 정말 네네. 이 섹터가 탄력을 받는지까지 확인을 하고 해도 늦지 않다. 그렇죠. 네, 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네, 앞서서도 자막으로 나갔지만 지금 비트코인은 또 하락하면서 여기도 네. 이제 트럼프, 해리스의 이제 지지율에 따라서 변동성을 키우고 있고 오늘은 해리스 관련주들이 또 선박을 하고 있다라는 점. 다만 대선 전, 대선 이제 임박할수록 이 변동성에 유의하면서 조심할 필요가 있다. 투자 유의에 대해서 또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임급종 살펴보겠습니다. 자, 실적 발표한 기업 안에서 그 고가권에서 또 고점을 높여가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살펴보겠습니다. 4%의 상승이고요. 오늘 또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죠. 여기는 여전히 모멘텀에 대한 기대가 높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우주항공에 대한 이슈도 부각이 되다 보니 방산뿐만 아니라 우주항공까지 아우르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금 시점에서는 또 어떤 시각이실까요? 이번에 정말 놀라운 3분기 실적을 좀 보여줬는데요. 정말 시장에서도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정말 슈퍼 어닝 서프라이즈를 뭐 기록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닝 서프라이즈가 강력하게 나오게 되면 당분간 수급이 유입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3분기 실적 시즌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 4분기에 실적 모멘텀과 함께 이제 수급이 유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현재 시점에서 최근에 계속해서 주가가 이제 고점 부근에서 좀 횡보세를 좀 보였었는데 다시 한번 정고점을 뚫고서 추가 상승 모멘텀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번 3분기 실적을 좀 살펴보게 되면 영업이익이 4,772억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대비해서 300% 이상 급증한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나 시장 예상치를 정말 훌쩍 뛰어넘는 실적인데요. 시장에서는 지난 2분기에도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내놓았죠. 이제 보통 이제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과거에 연평균 이제 그 미들 싱글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했었는데 지난 2분기에는 이제 두 자릿수 12%대의 높은 이익률을 좀 기록을 하면서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내놓았고 이번 3분기에도 그 유사한 수준의 네. 실적이 기대가 됐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거의 뭐 20%에 육박하는 이익률,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마진율을 좀 보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이제 매출액의 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이 방산 부분이 지금 그 영업이익률이 거의 뭐 30%에 육박한 26%를 기록을 하면서 거의 뭐 전사 실적을 이끌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말인즉슨 이제 보통 이제 폴란드로 이제 수출하고 있는 현재 K9이라든지 이런 천무라든지 이러한 무기들이 이익률이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 훨씬 높은 지금 네. 마진을 향유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내년에도 추가적으로 수출이 좀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는 이러한 실적 성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그러한 높은 시점이기 때문에 4분기에도 최고 실적 경신이 좀 기대가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가 역시도 정고점 경신을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더 갈 수 있는 힘에 대해서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 말씀 주셨습니다. 컨센서스가 영업이익 기준으로 3,100억 원대였는데 무려 4,772억 원을 시연하면서 초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과연 어디까지 갈지 긍정적인 시각 또 짚어주셨습니다. 임급종 두 분과 함께 팩트체크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태근 이사 그리고 정영훈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